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뒤통수를 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놓고 나쁜 놈이 아니라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합리적이고 늘 웃는 얼굴로 내 말을 잘 들어주던 사람일 겁니다. 쇼펜하워는 왜 이런 부류의 인간이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말을 참 곱게 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편인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꽂히는 순간 우리는 아픔보다 배신감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현상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워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외면하고 싶은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모든 인간의 행동 뒤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의지가 숨어 있다고, 그리고 이 의지는 때로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포장된다고. 여기서 핵심은 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욕심이 있으면 대놓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불쾌하기는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겉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악의를 아주 정교하게 포장합니다. 친절이라는 포장지로, 합리성이라는 리본으로, 배려라는 향수를 뿌려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의도를 완벽하게 숨깁니다. 쇼펜하워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즉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욕심도 없고 화도 내지 않고 늘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욕심이나 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쇼펜하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에서 대놓고 이기적인 사람은 배척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중요한 것을 맡기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즉, 예의와 합리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진심으로 예의 바르고 진심으로 합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가 경고하는 것은 그것이 진심인지 도구인지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믿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방어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나의 두려움을 말하고 나의 비밀을 나누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친절했다면 나는 스스로 그 사람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건네준 셈이 됩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았을 무기를 예의 바른 가면을 쓴 사람에게는 기꺼이 건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하는 상처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늘 나에게 잘해주던 동료가 있었다고 칩시다. 점심도 같이 먹고 힘들 때 이야기도 들어주고 회의에서 내 의견을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상사에 대한 불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의 약점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진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나와 그 동료가 경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내가 했던 말들을 상사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상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실수했던 일들, 내가 약한 부분들을 아주 조용히, 아주 합리적인 어조로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진은 그 사람이 합니다. 나는 뒤늦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그때서야 그 모든 친절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와 진짜 동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란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이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든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기는 그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세련된 사람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육과 교양이 반드시 도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교양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더 효과적으로 포장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법,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법,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법. 이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경험합니다. 학력이 높고 말을 잘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당하면 더 억울하고 더 분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설마.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악인은 착함의 가면 뒤에 숨을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 가면 뒤에 숨으면 들킬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상대방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설령 나중에 들키더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대놓고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이점입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은 적어도 정직합니다.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가면을 쓴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부류의 인간이 가장 끔찍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속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속았으면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에는 안 속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속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믿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본능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시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특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라고. 의지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는 저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은 다를 것이다. 저 사람은 진짜일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친절의 신호에 자꾸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빛에 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나방은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가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절과 배려의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완벽하게 판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워는 모든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합리적인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릅니다. 그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패턴을,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 동안에는 친절하지만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태도가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쇼펜하워가 경고하는 유형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힘이 없고 지위가 없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워도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만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워는 왜 이런 위선적인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문명사회가 그런 인간을 만든다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화가 나면 싸우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빼앗습니다. 하지만 문명사회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금지합니다. 사회는 예의를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하고, 합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본능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사회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가면의 기원입니다. 쇼펜하워의 이 관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예의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진심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래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행동들 중 상당수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규범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무작정 충돌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규범에 완벽하게 숙달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한 무기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다, 어른스럽다, 대인배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정말로 화가 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화를 내면 자기에게 손해라는 것을 계산한 것인가? 그 사람이 차분한 것은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서인가? 아니면 차분한 모습이 자기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진짜 선함과 전략적 선함의 차이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나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략적으로 선한 사람은 자기의 선함을 아주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친절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친절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계산하고 필요할 때 그 친절을 근거로 뭔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도와줬잖아요. 내가 그때 당신 편을 들어줬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친절은 투자였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전략적 선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직접적인 힘보다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주먹이 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야 하지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연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위선의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정 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은 더 흔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을 놓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때 대놓고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제보다 나는 상관없어. 부모님 뜻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부모님에게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대놓고 주장했던 형제는 욕심쟁이로 낙인 찍히고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형제는 겸손한 사람, 부모님 뜻을 존중한 효자로 칭찬받습니다. 결국 더 많이 가져간 것은 누구입니까? 좋은 이미지까지 가져간 것은 누구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한쪽이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네요.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화를 낸 쪽이 잘못한 사람이 되고 차분한 쪽이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었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라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형식을 잘 다루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그리고 형식을 잘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본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은 이 감정을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쌉니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속으로는 기쁘면서 겉으로는 정말 안 됐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 서두를 붙입니다. 이것이 예의 바른 가면 뒤에 숨은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사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판단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면 처벌을 받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고통을 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비난을 받지만 예의 바른 말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오히려 직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위선적인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회의 도덕 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사회가 가르치는 도덕이 정말로 선한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선한 척하는 기술이 뛰어난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의 바른 가면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마치 마법 주문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앞에 붙이면 아무리 잔인한 말도 충고가 됩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해도 능력을 깎아내려도
선택을 비판해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그것은 친절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만약 현대에 살았다면 이 표현이야말로 위선의 결정체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포지셔닝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자꾸 감정적으로 나오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동으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 대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합리적인 쪽이 옳고 감정적인 쪽이 그르다는 암묵적인 판단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차분한 태도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록 유도한 다음 화를 낸 것을 근거로 상대방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과도 연결되는 아주 교묘한 조종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그가 설명하는 위선적 인간의 행동 패턴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신이 오해한 거지. 이런 말들을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반복하면 피해자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기 판단력을 잃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태도라는 포장 안에서 진행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인간의 교묘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인간 본성에 대해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기심, 악의, 잔인함 이런 것들은 교육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더 세련된 형태로 변할 뿐이라고. 나의 것 그대로의 이기심은 교육을 받으면 세련된 이기심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의는 교육을 받으면 은밀한 악의가 됩니다. 거친 잔인함은 교육을 받으면 부드러운 잔인함이 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을 때 그 배신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잘 받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관찰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 둘째, 짧은 시간의 인상에 속지 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셋째,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나에게서 얻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잘해주는 것인가? 넷째,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여준다. 네 번째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가면을 쓴 사람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기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린아이나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작은 장면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종업원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드러움과 친절함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 쇼펜하우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의 가치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가면에 속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높아지면 타인이 보내는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강조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충분히 연결되어 있어야 타인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든든한 중심이 있으면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친절할 때 편안함 대신 경계심이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기쁨보다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이것은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본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건강한 본능을 유지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 사상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모든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겉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의 전통 위에 동양적 지혜를 결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입체적인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찰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더욱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쇼펜하우어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관계의 형태도 훨씬 더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위선의 형태도 훨씬 더 세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친절한 댓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가면을 쓰려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면 뒤에서 가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면의 품질은 올라가고 가면을 벗길 가능성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더 많이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진심인지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위선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가끔은 진심이 아닌 친절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가끔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가면을 알아보는 능력은 자기 자신의 가면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기만이 인간이 빠지는 가장 깊은 함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는 질투를 느끼면서 이것은 정당한 분노다 라고 포장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이 쌓이고 쌓이면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경계하는 그 유형의 인간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쇼펜하우어가 가장 끔찍하다고 말한 바로 그 유형 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거울입니다.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거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타인의 가면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한 만큼 타인의 정직함과 거짓됨을 구분하는 눈이 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간에게 이미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왜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내가 부족하니까 당한 거 아닌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 읽어보면 속은 쪽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속인 쪽이 교묘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신뢰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속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다만 그 인간다움을 악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환상은 편안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때문에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두운 면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안에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적 충동을 경계할 수 있고 자기가 악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의적 충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착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악의적 행동을 악의적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의도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착하다고 가장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해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도덕적 자만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자기의 도덕성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실제 행동에서의 도덕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주 강조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정직한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준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안 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진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말로 자기의 덕목을 강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의심의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진짜 선함은 조용하고 가짜 선함은 시끄럽다고. 이 원리를 확장하면 사회적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우,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권력만을 위해 일하는 경우, 종교 지도자가 사랑과 자비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가면의 대규모 버전입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위선이 조직 차원으로 확대되면 그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회적 위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도덕적 표준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의를 지켜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감정을 절제하라. 라는 사회적 규범은 언뜻 보면 모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규범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이미 권력과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화를 내면 폭력적이라고 비난받지만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정중한 말투로 같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차원의 예의 바른 가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타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가? 내가 하는 친절이 진심인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계산된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완전히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만 속에 계속 머물게 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조금씩이나마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인생에서 완전한 신뢰가 가능한 관계는 극히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현실적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인간은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이타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진실하고 때로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역설적으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 때는 좋은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 알게 된 후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라는 것.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진짜 좋은 관계를 찾아내고 지켜내는 지혜. 이것이 쇼펜하워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살면서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가면 뒤에 숨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짧은 인상이 아니라 긴 시간의 패턴을 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장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척하는 인간이 가장 끔찍한 이유는 그들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의 고통이 다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습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고통이 당신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